존경하는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20일 금요일 선상TV 뉴스 까보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뉴스 브리핑부터 듣겠습니다. 유재수 감찰무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이 오늘 20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고 합니다. 조국 장관 감찰무마 혐의에 대해 민정수석으로서 최종 결정권을 행사한 것이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이 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면서 사실관계나 법리적으로 범죄로 구성할 수 없는 부분이 범죄로 구성돼 기소됐다면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 관련 혐의와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 사실은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사실관계가 왜곡됐다면서 모든 고소 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공판 준비 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날 법정에 조국은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날은 감찰무마 혐의 공범으로 기소된 백은우 전 민정비서관, 박영철 전 반부패 비서관 등 전직 청와대 관계자들도 출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들 또한 조국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했다고 합니다. 오늘 조국과 관련된 재판이 공판 준비 기일날 시작된 만큼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그 기초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앞서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연기되던 조국의 재판이 드디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조국 측에서 상당히 초강수를 들고 나옵니다. 연장하더니 이제 한번 붙어보자 이거 같은데, 우리가 어차피 조국이 모든 혐의를 부인할 것 이런 거야 뻔히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건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부터 조국 일가 비리 혐의까지 모든 혐의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으니 역시 조국입니다. 조국 대단합니다. 이럴 것 했으면 검찰이 그대로 빨리 바짝바짝 줬고 재판도 빨리 열었어야 되는데 우한폐렴 요놈 때문에 하여튼 하여간 재판이 계속 연기가 되더니 결국 조국도 스스로 됐어 이제는 혐의 없음 이런 결론을 내린 모양입니다. 혹시 시청자 여러분 조국의 변호인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한때 부인 정경심의 변호인단이 대거 군단이다 이래서 논란이 된 바 있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무려 3개 법무법인으로 이루어진 변호사가 17명이라고 합니다. 대단한 조국 하나 변호해주고자 3개의 법무법인이 붙었는데 거기에 변호사를 17명이나 대동한 것입니다. 의미도 많네. 아이고 17명이라. 이야, 내가 대법원 끝날 때까지 변호사 9명이었는데 그리고 변호사비 10원도 보조 못 받았는데 우리 대단한 조국 씨는 무려 3개 법무법인의 17명의 변호사를 대동하고 1심 공판 기일부터 강도 높게 지금 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히 그동안 조국이 얼마나 이 재판을 준비해 왔는지 오늘 첫 재판에서도 여실히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살아날 구석이 있다 생각했는지 아예 작심을 하고 첫 공판 준비 기일부터 조국이 받고 있는 뇌물수수, 사문서 위조, 증거인멸, 직권 남용, 권리방해 이래가지고 한 12개 혐의가 있는데 이걸 모두 부인했다는 겁니다. 어휴, 간땡이 씨네. 나는
한 개 부인하는데도 1, 2에 걸렸는데 12개를 한순간에 다 부인할 수 있을까요? 응? 나는 태극기 입회 주최자도 아닌데 주최자래 가지고 주최자 아니다고 해서 항소심 넘어가니까 주최자가 주관자로 바뀌고 그 주관자가 결국은 집행유예로 풀어낼 때는 암묵적 동조관계야. 내가 둘은 안 봐도 이야 안 봐도 공범이다. 니기랄 씨. 그런데 조국은 작은 죄도 아니고 뇌물수수, 사문서위조, 증거인멸, 직권남용, 권리방해 12개 혐의인데 하여튼 잘 붙어보라고. 저도 재판을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만은 이 재판을 보면 모르긴 몰라도 조국에게는 그렇게 쉬운 재판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조국 변호인단의 반박에 검찰이 한방 들이댑니다. 충분히 예상됐던 바라 확보한 증거와 진술을 통해서 조 전 장관의 유죄를 입증해 나갈 것이다. 깔끔하게 밝혔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례적으로 관련 수사를 직접 지휘했던 고용곤 이정섭 부장판사가 수사검사들과 함께 공판검사로 법정에 출석까지 한 것입니다. 딱 각오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수사검사, 공판검사 이렇게 하면 부장검사까지는 굳이 안 와도 되는데 직접 관련 수사를 지휘했던 고용곤 이정섭 부장검사가 공판검사로 법정에 출석한 겁니다. 그만큼 검찰도 이번 조국 재판에 모든 살을 걸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아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고용곤 부장검사는 조국의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및 증거인멸 관련 수사를 담당했던 부장검사고, 이정섭 부장검사는 조국의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을 맡아서 지난해 조국에게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던 대단한 검사입니다. 직접 수사를 지휘했던 부장검사들까지 재판에 출석한 만큼 모르기는 몰라도 재판 과정에서 그동안 검찰이 공개하지 않았던 히든 카드를 조국과 관련된 각종 비리, 증거 이런 거 와당창 나올 수도 있습니다. 칼을 갈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장검사가 공판장에 나올 정도면 그거 아니라도 이미 조국 일가들 그 재판에서 일반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경악을 금치 못하는 증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아니라 그래도 다른 사람이 다 증언해 주는 거야. 다른 재판도 골고루 다 걸려 있잖아요. 거짓말 못해요. 조국 동생과 관련된 재판에서는 파쇄기가 가열될 정도로 증거를 인멸했다는 이런 정황이 나왔고, 조국 딸 조민에 관해서도 카이스트의 3주간의 인턴을 3일만 출석하고 그 3일 또 엎드려 잤다는 증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만큼 모르기는 몰라도 조국 본인과 관련된 재판에서 나오는 증거와 증언은 검찰이 칼을 갈았는데 이보다 더 강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나올 증거와 증언 이런 거 못지않게 이 재판의 흐름이 어디로 흘러갈지 여기에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재판을 잘 한번 지켜보셔야 되는 것은, 어쩌면 이 재판이 검찰과 조국의 싸움이 아니라 백은우, 박영철, 조국 요 세 사람이 피 터지는 싸움을 벌일 수도 있다. 그렇게 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서 뉴스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날 재판에는 조국 변호인만 아니라
백은우, 박영철의 변호인단도 출석을 했습니다. 물론 이들도 오늘 조국과 마찬가지로 모든 혐의에 대해서 부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이유는 모두 조국을 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어쩌면 이 재판이 백은우와 박영철 그리고 조국의 싸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이날 백은우의 변호인이 한 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정비서관으로 조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정무적 판단을 했다.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이거 중요합니다.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직권남용 혐의는 법리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박영철의 변호인도 유재수 감찰총장은 민정수석, 즉 조국의 결정으로 피고인은 직권남용의 주체가 되는 객체가 아닌 객체라고 말했습니다. 자, 요걸 종합해 보면 백은우와 박영철 둘 다 유재수 감찰무와 관련된 모든 결정 권한과 책임을 조국에게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조국 측 변호인은 당시 조국 민정수석이 가진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법리에 있어서 전혀 범죄를 구성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반박을 했지만 백은우와 박영철 변호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모두 조국이 결정하고 조국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검찰의 입장에서는 조국이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의 지시를 내린 것이 직권 남용에 해당된다는 이것만 밝힌다면 이 재판은 오히려 백은우, 박영철 그리고 조국의 싸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네가 시키 나중에 안 되면 네가 시키잖아. 네가 안 한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또 이제 그 위에서 시켜서 나도 했어. 이렇게 나오면 청와대는 발칵 뒤집어지는 겁니다. 제발 그렇게 좀 싸움 좀 시켜야 돼. 반대로 조국은 직권남용이 아니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 재판을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백은우와 박영철이 또 골치 아파지는 거야. 아주 조국이 애매한 상황에 지금 딱 오동남에 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전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 전부터 갑자기 느슨해진 직권남용 관련 재판에 대해서 이거 뭐 좀 이상하다. 이거 뭔가 술수가 보인다. 이거 뭔가 꼼수가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을 집중적으로 드렸던 것입니다. 이미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기업들의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했다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과 관련해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 대해서 직권남용죄는 성립하나 강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면서 김 실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조 전 수석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서도 재판에 부정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1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게다가 징역 17년을 선고한 이명박 대통령의 2심 재판부에서도 직권남용 혐의에 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본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아마도 조국은 이 점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부각해서 조국 본인도 직권남용 혐의가 없다는 변론을 재판을 통해서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재판과 조국의 재판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조국의 재판에는 백은우와 박형철이 같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상컨대 혐의를 부인한 만큼 백은우와 박영철의 입장에서는 조국의 지시에 대해서 따른 것뿐이라는 주장을 밀고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조국은 그 지시를 들었던 백은호와 박영철의 그 주장에 대해서 직권남용이 아니라는 점을 스스로 부각해야 하는데 바로 여기에 앞으로 검찰이 공개할 증거를 예상했을 때 쉽지는 않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근데 최근 조국의 SNS를 보니까 오늘 또 글을 올렸더라고요. 아주 여유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검찰이 나를 잡아 죽이든 살리든 나는 그런 거 상관없이 SNS 과연 앞으로의 재판을 두고도 조국이 여유로울 수 있을지 우리가 이걸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검찰은 전 법무부 장관이 뭐니 청와대 누구니 이런 거 인정사정 봐주지 말고 검찰의 사명을 다하여 조국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란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와 증언을 모두 이참에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들이 끝까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상에 이런 게 죄가 안 된다 그러면 물론 이제 거기 대단한 법무부인 3군데 변호사 7명이 붙었으니까 무죄로 만드는 실력도 있으리라 봅니다만은 민초인 우리가 봐도 이런 게 죄가 안 된다 이러면 손상되는 옛날에 죄가 안 됐어야죠. 법의 형평성을 굳이 따지지 않더라도 세상에 이런 걸 죄가 없다고 다 혐의를 부인해버리면 앞으로 조국이 법무부 장관실이 아니라 북한 가서 김정은이 자리를 꿰차고 문재인하고 손잡고 통일 노래를 불러야 되지 않겠나고요. 한번 봅시다. 앞으로 이 상계 법무법인의 17명의 변호사들이 어떤 변론할지를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조국이를 무죄로 무혐의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다면 대한민국의 어리비리 그냥 죄 지은 사람들은 여기 가면 다 무죄로 무혐의로 만들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보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보다가 사회적으로 더 논란이 된 그런 게 별로 없잖아요. 사람 죽이고 도둑질하고 대도 이 큰 강력범죄도 아닌 다음에 권력의 비리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12개나 10개인가 연결이듯이 이래 있는 게 드문 거예요. 좋습니다. 앞으로는 시간이 있으면 재판장에 가서라도 이걸 똑똑히 두 눈으로 지켜보고 과연 조국이 무혐의로 탈탈 털고 SNS에 검찰총장 당신이 나를 어쩌고 저쩌고 이런 글을 쓸 수 있을런지 아니면 땅땅땅땅 1심에서 법정 구속이 될지는 한번 우리도 잘 한번 지켜봅시다. 법은 공정해야 됩니다. 법은 진실해야 됩니다. 법은 공평해야 됩니다. 적어도 사법연수원 앞에 변호사 회관 앞에 붙어있는 죄와 벌은 같아야 한다는 천칭의 이치가 맞다면 조국이 과연 이렇게 뻔뻔하게 나올 수 있는지 우리 국민의 두 눈으로 한번 지켜봅시다. 오늘 어김없이 마지막으로 응원을 보냅니다. 힘내라마 대구 경북, 힘냈어요 서울 경기. 문재인 끝, 문재인 끝, 문재인 끝. 지금까지 손상대 TV의 뉴스 까보기를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